그게 만약에 폐지가 됐을 때는 그러면 전기차가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 각 회사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한 걸 보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그래도 회복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이 그걸 안 믿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증권주랑 다르게 우리 시장에서 계속 좀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이 이번에 IRA 세액공제 조기 폐지를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실적을 그동안에 좀 지켜줬던 그런 수단이었었는데, 이 AMPC가 1년 정도 앞당겨져서 폐지가 이제 될 거다 이렇게 좀 내용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보조금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3사 배터리 기업들 영향은 좀 얼마나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생각을 해야 돼요. 2032년에서 31년으로 이제 1년이 단축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을 정도라고 그러면 사업을 해서는 안 되죠. 네. 사실은. 그리고 그게 당장 내일, 모레 일이 아니라 2031년도잖아요. 아직도 횟수로 보면 6년이 남아있는데.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시장을 확장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뭐 기술 개발이 됐던 뭘 통해 가지고 자기들도 원가 절감도 하고 뭐 해가지고 따라 붙어야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려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AMPC를 그 정도 선에서 막아준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센티적으로 1년 더 받을 거 못 받는다. 근데 사실 그거 못 받는다고 해서 기업이 막 흔들릴 정도라고 그러면 사실 그건 그 사업 영역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런 이제 센티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줄지 모르겠지만 큰 의미는 없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자동차 구매할 때 세액공제 하는 거, 보조금. 네. 그거를 올해 연말까지만 하죠. 이제 일단 나온 걸로는. 그리고 이제 26년도까지 연장되는 거는 뭐 2012년부터인가? 2012년부터 20만 대 미만으로 판 차에, 그건 사실 뭐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는 해당도 되지 않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폐지가 됐을 때는 그러면 전기차가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될 수가 있거든요. 내연기관차하고 일단 가격적인 동등성이 있어야 될 거고, 최소한.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많이 따라 붙은 걸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전기차가 세액공제, 그러니까 전에 보조금 전으로 계산을 하면은 아직은 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전기차 시장이 얼마만큼 빨리 양산 체제가 들어가고 많이 확산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가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 유인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되지만, 그게 어떤 속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제어가 될 가능성. 그러니까 이전에 기대했었던 게 이렇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당장에 올 연말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없다 하면은 이게 좀 완만해질 가능성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다. 그래서 이게 센티를 좀 자극한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다들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무조건 이제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근데 실제 보면은 공화당 내에서도 엇갈려요. 공화당 상원의원 6명에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거든요. 그게 네. 이제 주로 이제 배터리 공장이 있는 그 이제 주의 상원의원들이겠죠. 그리고 하원 의원도 보면은 한 30몇 명 정도가 공화당 쪽에서 역시 이제 그 원자력이나 뭐 이런 쪽에 들어가는 보조금, 이거 배터리 관련해가 포함해서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고 있는 입장,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은 좀 있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이게 그렇지 않아도 실적 안 돌아섰고, 요즘 이제 자금 조달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좀 증자, 뭐 시비 찍고 막 이런 것들 많잖아요. 네. 이제 이런 노이즈 구간, 그러니까 캐즘 구간에 들어서 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이젠 생존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그게 좀 현실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에서 그나마 좀 견뎌주고 있었던 보조금 제도까지 손을 본다고 하니 시장이 좀 더 긴장을 하는, 그리고 좀 충격을 받는, 여기에 더해서 갑자기 삼성 SDI는 뭐 어느 정도 예고가 됐었던 거지만 입 다물고 있다가 올해 갑자기 한 번 더 해서 더 빠져버리고, 올해 또 지금 갑자기 뭐 포스코 퓨처엠도 증자 네. 조단이 또 오늘 나왔죠. 그동안에 LG엔솔 집은 안 판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판 건 아니지만 EB 발행하는 건 뭐 어쨌든
파는 거에 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양새를 보여줘 버리게 되니까 시장이 좀 더 충격을 받아버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유상증자가 최근에 계속 연이어서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이러니까 계속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유상증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장사들 가운데서 아직 없는 회사들도 현금 흐름이 넉넉하냐? 네. 그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한 군데도 12,2천억인가 또 이제 찍는다고 어제 공시 나왔었나? 아마 기사를 통해서 본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그 회사도 흑자 계속 난다라고 하는 회사였었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비 발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사실 포스코 그룹이니까 다행인 거죠.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또 뭐 연초에는 에코프로 그룹에서도 또 저기 에코프로 머티에서 아마 4천억인가 자본 조달을 했었고 작년에 좀 저기 자본 조달을 일부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다음은 어디야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는데 좀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구간에서는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장돼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될 거고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증자라든지 그런 유사한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한참 남았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큰 회사들 놓고 봤을 때는 네. 지금 오늘 제가 체크한 거는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현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의 한도 그다음에 또 조달한 자금 하면은 그룹 전체로 봤을 때는 한 1조 5천억 6천억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거마저도 소진될 때까지 답이 없다 그러면 또 해야 되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또 SDI는 뭐 증자 들어갔고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참 먼저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LG엔솔 나오고 LG화학도 결국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LG엔솔이 아니라 LG화학이죠. 결국 이제 자본 조달을 목적으로 조 단위로 또 이제 EB 발행을 하고 그러면 남은 기업들 가운데서 이제 좀 규모가 있으면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뭐 IRA 보조금 축소나 지금 뭐 AMPC나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3사 얘기를 한 거를 보면은 IRA 어떤 보조금 축소는 어느 정도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입장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도 주가는 여전히 계속 좀 이런 것들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이러는 걸 보면은 그 이유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런 뭐 추가적인 증자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아니면 업황 뭐 달까요? 첫 번째는 시장의 특징입니다. 지금 시장의 특징. 네. 요즘 ADR 지표가 굉장히 과유가는 들어갔다 이제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ADR이 꺾인다는 얘기는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늘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쏠림이 좀 더 가속화된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은 쏠림이 가속화된다고 하는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섹터는 더 빠진다는 얘기고요.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어떤 시장적인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업황을 전망을 할 때 한참 좋을 때요. 2025년 되면은 모든 게 다 개화가 되고 좋아지는 걸로 생각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주가 폭등했다가 또 박살났다가 뭐 그래도 올해부터 작년까지도 그랬거든요. 올해부터는 그래도 좀 숨통 트일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지금 주가에 녹여놨었는데 트럼프가 되고 나서도 사실 경계했죠. 야, 저 보조금 없앨 것 같은데 맨날 그러고 다녔으니까. 근데 별 얘기 없이 조용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연초에는 저 사람이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싶을 정도로 얘기를 안 했었어요. 네. 2월, 3월 달에는. 근데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튀어나왔는데 아주 전격적으로 자동차 구매 관련해가지고 보조금은 올 연말까지 내년부터 없어. 뭐 AMPC는 사실은 그거는 저는 1년 줄인 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 버리니까 당장의 수요를 확장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막힌다기보다는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자본이 이제 마르기 시작하니까 자금 조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은
자본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네. 가치는 그만큼 희석이 되잖아요. 다시 더 떨어지게 될 거고. 지금 아마 LG엔솔이 올해 실적 가지고 PER 계산하라고 그러면 몇백 배가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아까 언뜻 들었던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300배가 넘는 것 같던데. 근데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실망감이 이제 그대로 표출이 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 이거 지금 유럽 시장이 개화가 돼가지고 전기차 시장이 25%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역성장을 하고 있네. 미국도 테슬라는 안 팔렸지만 테슬라를 제외한 쪽은 꽤 많이 팔렸다는데 실적이 안 나오네.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더 또 가중시키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시점에서 2차전지를 놓고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게 선호 종목은 선호 섹터가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선호 섹터에서 소외가 돼 있다 보니까 갖고 있다가 못 견뎌서 파는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공매도 타겟이 됐던 것도 분명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 좀 어려운 구간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사실 그 공매도 영향은 지금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공매도가 여기서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 보면 공매도가 여기서 더 실익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을 보이는 리포트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작년 말 올 초까지 이제 다른 분, 제 고객이 아니었던 분들이 이제 그 주식을 넘겨주시면서 이제 2차 전지가 많을 때는 제가 그때는 포트 조정을 해드렸는데 최근에 오신 분 가지고는 정말 고민을 하다가 못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기서 얼마가 더 빠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바꿔주려고 이렇게 쳐다볼 때는 올 초까지만 해도 살 게 꽤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거를 이렇게 완전히 깔려있는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쪽으로 이게 생각처럼 안 되더라고요. 진짜로. 그쵸.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결국은 본인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하반기 전망을 그 각 회사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한 걸 보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그래도 회복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이 그걸 안 믿어요. 내가 볼 때는. 왜 안 믿는지 아세요? 반복됐으니까. 그렇죠. 작년에도 네. 그랬어요. 작년에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아집니다. 올해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아집니다. 근데 그 와중에 보조금 폐지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네. 그래서 1분기 실적 딱 열어놓고 보니까 이게 모지가 됐는데 엔솔은 심지어 2분기가 1분기보다 안 좋을 거야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섹터의 어떤 센티를 망가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좀 많이 고민스러운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초까지만 해도 2차전지 이거 정리하셔가지고 이쪽으로 가시죠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룸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저도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하반기 회복 속도가 좀 빠르면 갖고 계시다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겠는데 네. 회복 속도가 그렇게 빠를 것 같지는 또 않아요. 그러니까 업황으로 봤을 때 실적은 바닥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적은 바닥이 나왔는데 바닥이 나오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되는 속도가 중요한데 이게 늘어지면 또 여기서 못 견디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또 애매한 거예요. 실적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바닥권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근데 주가로 봤을 때는 애매한데 하고 요즘 이제 그 코미디 프로그램 나오던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손님들 거는 대부분 다 제가 작년 내내도 컨퍼런스 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계속 비중을 재작년 말부터 줄여왔었기 때문에 막 스트레스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오신 분 거 보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이걸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그 일각에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리포트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2차 전지 뭐 애널리스트 분들도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뷰를 바꾸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거기에는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어려울까요? 그게 이제 애널리스트들 이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거의 같은 걸 거예요. 바닥. 업황으로 보면 바닥이 온 것 같아요. 네.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 소재업체들이 박살이 났던 이유가 뭐냐면 원자재를 엄청나게 많이 그것도 최고가에서 끌어안았었잖아요. 네. 그게 계속 죽어왔었는데 그게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 빠져나가면서 고가에 쌓아놓은 재고, 원자재 재고가 거의 이제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또 재고를 갖다 그때는 막 폭발할 거라고 봤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악화가 돼도 크게 더 악화될 여지는 좀 없어 보인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애널리스트의 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가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은 어차피 업황을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놓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와도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툭 떨어졌다가 올라오면 이걸 못 받네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더 아픈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설명하기가 참 저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그냥 업황이 빨리 돌아설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더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은 나는 언제든지 대안 제시를 하겠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진짜 본인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2차 전지도 좀 빨리 개선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이영훈 이사님 감사합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